한 경기 차입니다. 자, 삼성이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자, 결국은 삼성은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인데요. 오프더 야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전 선수냐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단언하건대 주전 선수다. 김도영 선수의 38호 홈런, 이번 주에 40홈런 치면 역대 최연소. 이번 주에 40홈런을 만들어서 그 역사를 다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한화는 글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불펜을 메워가는 힘이 너무 지금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고척에서 아주 대단한 승부를 중계하셨던데. 야구가 변수가 많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다 보니까 불가사의한 경기도 참 많이 일어나고 네.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다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키움은 그 상황에서 말홈런을 치면서 짜릿한 끝내기를 승리를 거뒀지만 그 당한 기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오래 가지 않아야 되는데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경기들이 올 시즌에 꼭 비단 기아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9점 차, 8점 차에도 안심을 못할 정도로 그게 리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재밌기는 하지만 쳐다보면서 이 야구가 이 이닝 후반에 과연 이런 경기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때도 있어요. 네. 어제 저는 잠실에서 이제 중계했는데 그 고척 경기만 낮 경기여서 제가 이제 그 잠실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9회 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 두산 관계자들이니까 두산은 아무래도 이제 키움을 응원하는 입장이죠. 예, 기아가 져야 이제 게임차가. 마지막에 말로로 나왔을 때 거기 관계자들이 거의 무슨 올림픽 우승한 것처럼 환호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경기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냉혹하지만 세이브 상황이 아니고 막 하는데도 이기는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필승조들을 내서 그게 확실하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상기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 선배들이 이거 야구를 쉽게 보지 않고 어쨌든 방심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하여튼 고삐를 좋으면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쭉 82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해보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감독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네. 경기들을 이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8점 차, 9점 차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좀 이기는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매조지를 하는 그런 카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어제 경기를 통해서도 또 그전 경기에서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이의리 선수도 야구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의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키움 롯데 경기도 그랬고 LG 하나 경기도 있었고 굉장히 극적인 승부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한 주간의 그 리그 전체 불펜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7점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감독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각 팀들이 어느 팀 하나 빼놓지 않고 불펜진들이 다 지금 지쳐 있고 다 힘들죠. 자기 볼들을 못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도 있었고 폭염으로 잠시 일종의 중단도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진들이 힘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LG 하나전에 15대 11 나는 점수가 9대 0, 8대 0에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기 수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미 144경기를 정해놓고 하는 이 와중에서는 있는 자원들이 자기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만들어져서 대비를 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각 팀에 있는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제 마지막 40개 만쪽으로 다 들어왔으니까요. 이제는 30게임 초반, 후반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낼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표를 보겠습니다. 리그 현재 전체 진행률 77% 정도고요.
각 팀별로 이제 35경기 안팎 남겨놓고 있습니다. KT, 삼성이 한 경기 차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3위 LG, 4위 기아, 5위 두산 이 세 팀이 또 한 경기 반차 안에서 치열합니다. 그 밑에 이제 지금 롯데, 하나, NC도 세 팀이 승차 없이 붙어 있는데요. 롯데가 6위가 됐고 하나가 7위, 8위 NC입니다. 그리고 SSG, 키움. 자, 현재까지의 순위 판도를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죠. 선두권 그리고 3위권, 나머지 이제 하위권. 자, 일단 선두권 다툼 중인 KT와 삼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경기 차로 유지가 되고 있고 8월 성적을 보면 KT가 7승 1무 5패, 삼성이 6승 7패입니다. 지금 뭐 최근의 분위기는 두 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야구는 투수 노림인데 아시안 게임이라는 변수도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경기 차로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이 주요 선수들이 다 차출을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KT가 투수만 좀 3명이 차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오은석과 소영준, 박영현. 네. 또 마무리를 맡고 있는 박영현 선수까지 나가기 때문에 KT가 상당히 그 나머지 이제 우천으로 연기되고 한 경기가 재편성되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이 3명의 선수들을 차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활약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KT보다는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 뭐 이전 선수도 있고 배창승 선수도 있고 김천 선수가 있는데 충격이 조금 더 KT 쪽이 이제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이 1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 선수로 차출되는 이 공백을 과연 이 두 팀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것이 큰 숙제이긴 한데 그중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손해가 나고 전력이 더 손실이 날 것인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KT가 조금 더 손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투수 쪽이 워낙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네. 삼성 쪽은 야수 둘에 불펜 투수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KT는 아시안 게임으로 대표팀 선수들 나가기 전에 최대한 좀 많은 승수를 벌어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KT가 삼성보다 3경기를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 경기가 그만큼 또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잔여 경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팀들이 한 경기, 반 경기, 한 경기 반 이렇게 되면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아시안 게임에 이렇게 차출이 돼 나가면 경기 수가 더 많이 남아 있는 팀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과 KT가 이제 한 경기 차로 따라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KT가 36경기, 삼성이 3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 승차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KT가 조금 더 불리한 점이 경기 수도 많이 남아 있고 주요 선수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불리한 점이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는 이제 마운드 쪽의 공백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잔여 경기 동안에는 타선이 좀 더 많이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은 전반기 1위로 마무리했었는데 후반기에 이제 초반에 또 KT가 상승세를 쭉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에서 한 경기 차입니다. 자, 삼성이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자, 결국은 삼성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공격은 뭐 10개 구단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 이제 마무리 투수인데요. 마무리 투수 김재현 선수는 원정을 나가면 자기 모습대로 투구를 하는데 홈에 들어가서 좀 부진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숙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불펜진들은 이승민 선수, 자투수 이승민 선수를 받칠 수 있는 우투수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승민 선수를 좀 짧게 써야 되는데 무투수가 결국 이승민 선수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승민 선수를 막 1에 2에 이렇게 막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고 또 31개를 던지고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이승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한 투수가 좀 나와줘서 조금 더 불펜진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삼성이 아시안게임 그 공백 기간에 KT가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강철 감독이 그런 농담을 했더군요. 쿠에바스를 다시 데려와야 되나. 삼성과 이제 선두 경쟁을 했던 타이브레이크를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이제 쿠에바스 선수의 아주 정말
대단한 호투로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거두고 우승까지 갔던 KT 위즈였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리고 있는 두 팀의 선두 경쟁. 올 시즌도 아마 레이스가 끝까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아시안 게임 변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팀이 팽팽하게 지금 1위 싸움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아시안 게임 변수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좀 예측할 수가 없는 소용돌이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이제 3위 경쟁 보겠습니다. 3위권은 LG, 기아, 두산의 3파전인데요. 지금 뭐 승차는 LG와 기아가 반 경기 차, 그리고 기아와 두산이 한 경기 차, 세 팀이 한 경기 반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성적 보면 8승 4패의 기아가 지금 가장 높은 승률이었고요. 두산이 7승 1무 5패, LG는 6승 1무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LG가 뭐 전반기까지 계속 선두 경쟁을 하다가 후반기에 조금 연패가 길어지면서 지금 이 중위권 경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카라스코 영입 그리고 최근에 또 왼손 케네디 선수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의 지금까지의 좀 그 승부수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전까지 LG 트윈스가 사실은 투타가 다 무너지고 네. 공격과 투수 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좋은 경기들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4위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3위 싸움을 하는데 세 팀이 붙어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가 과연 이 카라스코 선수와 케네디 선수가 영입을 해와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을 받을 것인가 말 거죠. 저는 뭐 일요일 경기에서부터 당장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카라스코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케네디 선수도 불펜에 나와서 그 정도 힘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진성 선수가 빠진 불펜을 어느 정도는 좀 메워가면서 하지 않겠는가. 물론 케네디 선수가 실패한 경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LG의 어떤 사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선수가 그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라스코 선수와 톨로스 선수만 자기 역할을 해주고 불펜에서 우광훈 선수와 이 케네디 선수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LG는 손주영이라는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공격은 워낙 또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서 스스로 잘 풀어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LG가 조금 더 안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 카라스코와 케네디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네. 여기 타선 쪽에서는 또 문보경 선수도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고, 네네. 뭐 송찬희 선수라든지 뭐 문정민 선수라든지 또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지금 후반기를 좀 지탱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타격을 이야기할 때 파도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제 그 타격인데요. 워낙 이제 많은 상대 투수들을 만나고 많은 경기들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 피로도와 또 상대의 어떤 그 강점들, 약점들 막 이게 뒤섞여 있으면서 타자들이 자기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내려갈 때 거의 하는데 사실은 문보경 선수의 그 내리막길이 상당히 좀 길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리막길을 탔을 때 빨리 반등을 시키는 것이 좋은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문보경 타자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길게 지금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한 번 그런 선수들이 올라서면 또 그 전에 내리막길을 탈 때만큼 그렇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제 어떻게 올라서느냐가 문제였는데 지난주에 문보경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타선은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또 오스틴 선수가 한참 좋다가 패스가 약간 떨어졌는데 문보경 선수가 살아나면 같이 동방상승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네, 이제 투타의 박자가 조금씩 좀 정상적으로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어서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3위까지 또 올라갔다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주말 키움전 루징을 당하면서 반경기차 다시 4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타격의 페이스라든지 기아 타이거즈가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김도영 선수를 필두로 해서 카스트로 선수, 뭐 이런 선수들도 뭐 나성범 선수도 올 시즌에 와서는 굉장히 좋은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지현 선수가 리드오프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굉장한 활력소를 불러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공격에서의 어떤 힘이 결국 기아가 3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지금 싸움을 이 세 팀과 지금 두 팀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내일과 올로 그다음에 양현종 그다음에 황동아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 선발진들이. 예. 그런데 내일과 올로 양현종 선수까지는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선발진들이 과연 그럼 황동화 선수를 비롯해서 이 후반기에 남아 있는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거기에 그 역할에 따라서 결국 이제 불펜과 마무리로 넘어가는데 어제 이유리 선수가 충격의 말홈런을 하고 이렇게 역전패를 당하고 끝내기 패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불펜에 가 있는 이유리 선수는 선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올 시즌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대가 겁을 낼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양현종 D를 잃은 4호 선발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아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아도 이제 김도영, 박재현 그리고 성영탁까지 3명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 차출이 됐는데 특히 뭐 김도영 선수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메워갈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의 공백도 큰데요. 박재현 선수의 공백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박재현 선수가 지금 일본에 배치돼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도영 선수의 공백도 크지만 박재현 선수의 공백도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공백을? 글쎄 당장은 그렇게 채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 네.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선수를 버금가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당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산 베어스도 강력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지금 뭐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안 게임의 원투펀치가 다 차출이 되고 벤자민 선수의 부상 소식도 두산으로서는 좀 뼈 아픕니다. 선발진에 좀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비상이 사실은 두산이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3위 싸움을 할 정도로 치고 올라온 힘은 투수력이거든요. 네. 결국은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마무리가 이영하 선수 돌아가면서 이영하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김태균 선수도 앞에서 편안하게 지금 좋은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전에 선발진들이 너무 자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시안 게임에 최민석과 곽빈 그런데 거기에다가 벤자민 선수가 이탈하면 3명의 선수가 빠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선발 자리를 과연 누가 메워줄 것인가? 최승용 선수 한 선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구 선수인가요? 네네, 잭노구 선수하고 두 선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박신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메워줘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3위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과 곽빈과 최민석 선수의 공백을 두산은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3위 싸움을 하는데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에 따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또 이제 두산 팬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실책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예, 수비 이게 투수력의 팀이기 때문에 수비도 반드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좀 쏟아지는 실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산도 그렇고 뭐 어제 경기를 패한 뭐 롯데도 그렇고요. 각 팀이 지금 이제 체력이 그러니까 그 실수도 물론 기술력에서 차이도 있지만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게 체력인데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또 체력이 떨어지고 덥고 하다 보면 집중력까지도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럼 그런 싸움에서 좀 두산이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각 팀이 피할 수 없는 길인데요. 그거를 두산 선수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떨어진 체력 집중력의 차이에서 에러가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지금 모두가 다 지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상황, 이제는 레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떨어진 체력들을 좀 커버해 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비단 두산뿐만 아니라 모든 10개 구단에 다 통용되리라고 봐요. 네.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결국은 그 전에 두산이 경기를 롯데한테 내줄 때도 미스가 발생이 돼서 내줬고 네. 어제도 미스가 동반이 되면서 결국은 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많은 점수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첫날은 미스가 난 부분이 확 대량 실점을 하면서 상대에게 경기를 내줬고 어제는 또 상대 미스를 또 본인들이 잘 이용을 하면서 경기를 잡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팀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5강 경쟁 팀들을 쭉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승차 없이 지금 나란히 붙어 있는 세 팀 6, 7, 8위 롯데, 한화, NC입니다.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 지금 5위와 8경기 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따라잡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뭐 마지막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글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경기를 시즌 시작에서 지금까지 경기를 내줄 때 약간의 어이없는 경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짜임새가 부족해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역시 수비의 어떤 견고함이 좀 조금 더 발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롯데는 그 짜임새 있는 공격 경기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술해져 가지고 경기들을 좀 쉽게 내주는 경향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각빈 선수에게 꼭 눌러 있었습니다만 각빈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는 충분히 공격력이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찬스가 있었죠. 예,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물론 공격에서 뭐 더블플레이가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롯데가 경기를 내줄 때 보면 꼭 그런 어떤 어이없는 미스들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그러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들이 꼭 실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를 내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롯데가 그런 팀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실수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연결이 돼서 실점을 하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나머지 뭐 34경기, 33경기 경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롯데가 이번 주에 이제 기아와 LG를 차례대로 만나는데 이제 위에 있는 팀들을 결국 잡아야 네. 조금이라도 경기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 두산전도 상당히 중요했고 지금 계속 결국 네,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붙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 경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 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도 중요한 거죠. 사실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가 경기를 이겼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게임 차가 6경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기를 져버렸기 때문에 6경기가 아니고 2경기가 늘어나고 8경기가 돼버렸어요. 게임 차가. 네.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앞으로도 30경기 초반에 남아있는 경기들을 이 6위권에 형성되어 있는 롯데, 하나, NC는 연승 무드에 들어가야 되고 맞대기를 펼쳤을 때 5위 팀, 3위 싸움을 하는 이 3위 그룹에 있는 팀들하고 맞대기를 펼쳤을 때 반드시 연승, 만약에 아니면 수입승을 해야 이 승차를 줄이면서 이 5강 싸움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사실은 5강 구도를 가장 좀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한화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한화도 연패를 길게 당하면서 지금 오히려 상당히 많이 게임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한화는 글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결국은 사실은 뭐 정우주 선수나 김서현 선수나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기복이 엄청 심한 투구들이 생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정우주 선수는 역시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김서현 선수도 그렇고 제구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저는 김서현 선수가 어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투구 폼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네. 팔스윙을 팔스윙을 조금 더 이렇게 원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손이 몸에서 완전히 뒤로 이렇게 벗어나도록 그런 팔스윙이었는데 약간 원을 좀 적게 하면서 제구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나 정은주 선수도 그렇고 김서현 선수도 좀 불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볼 빠른 선수들이 파워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불펜을 메워 가는데 그 불펜을 메워 가는 힘이 너무 지금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발진이 아무리 좋은 투구를 한다고 해도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거를 내가 지켜야지 이 불펜에 조금 더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승리를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전염되어 가지고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경기력에 투영되는데 그런 점들이 하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올 시즌에 이거를 이 30몇 경기 남겨놓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는 작년에 이제 5강을 향한 기적의 레이스를 보여준 전적이 있는 팀인데 뭐 지금 가을 야구를 향한 확률은 뭐 비슷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NC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시안 게임 차출이 가장 그렇죠. 적은 팀이죠. 김주원 선수 한 선수만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 하나보다는 가장 좋은 전력을 가지고 이 5강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NC 다이노스는
투수진에서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볼 빠른 선수들은 많은데 계산이 안 서는 투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 코치들도 믿고 이기는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나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될까? 저 선수가 될까? 이런 고민하에 매 경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NC도 아무리 아시안게임에 선수가 차출이 안 됐다고 해도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점 차이가 좀 넉넉한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는 정말 괴물 같은 투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팽팽한 경기면 한 점 싸움,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 점차가 좀 한 2점 뭐 이렇게 나 있을 때 그럴 때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버리거든요. 네. 저 선수가 어제 저렇게 잘 던지는 투수였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매 경기를 불안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NC가 전력 손실이 없이 나머지 경기를 한다고 해도 5위 싸움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NC도 5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까지 구상을 하려면 지금 이제 더 접전승부를 이겨내는 힘을 잘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NC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볼을 가운데다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뭐 빠른 볼이든지 변화구든지 가운데 던지면 네. 타자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볼 던지면서 볼넷 내주고 카운트 어렵게 되고 그러다가 가운데 던져서 맞고 이런 점들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를 뛰었고 또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 NC 팬들도 그렇고 스텝에서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팀의 주축, 리그의 주축 뭐 이렇게 돼갈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성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전력이 손실이 없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역할, 보직을 받아서 해줘야 될 역할들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저는 곽빈, 이용준, 손성빈, 디아즈, 서건창, 김도영, 심우준, 송찬희, 조수행, 안현민, 최용호 선수 뽑았고요. 이순철 위원은 패덱, 임기영, 손성빈, 디아즈, 서건창, 김도영, 심우준, 송찬희, 김호령, 한지훈, 최용호 선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겹친 선수는 손성빈과 최용호, 디아즈 선수네요. 네. 내야는 다 똑같이. 내야는 다 똑같네요. 네. 외야가 다 다르네요. 외야는 송찬희 선수 한 명 같고. 네. 네.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뽑았습니다. 네. 네. 버는 데는 비슷하니까요. 네. 네. 자, 이순철 위원, 일단 패덱 선수가 뭐 네. 어제 나일리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대단한 투수전이었어요. 프로야구를 보면서 국내 선수들도 이런 국내 선수 곽빈 선수 어제 그 무실점 투구를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투구를 봤는데 창원에서도 NC의 나일리, 삼성의 패덱 선수가 2대1 점수가 났는데 정말 짜릿한 승부를 펼쳤었어요. 네.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투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수력이 조금 더 많이 많은 경기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정말 내용도 알차고 패덱 선수도 그렇고 나일리 선수도 그렇고 패한 나일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승리를 한 패덱 선수도 정말 짜릿한 어떤 승부였지 않겠는가. 두 선수의 어떤 자존심 대고 또 투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누가 낫다고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네. 좋은 투구를 어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용 선수를 뽑아주신 것도. 네, 임기용 선수. 아까 제가 이승민 선수, 그러니까 좌투수 이승민 선수의 어깨를 겨룰 만한 우한 투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기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거의 지는 경기에 많이 나와서 마무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피처스에 가지 않고 어떤 자기 어떤 제구력, 또 경험 이런 걸 살려서 계속해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임기영 선수가 이승민 선수와 좌우 어떤 그 핵을 맡으면서 결국 경기 승리를 챙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경기 운영, 강약 조절 이런 것을 가지고 임기영 선수가 불펜에서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임기영 선수를 선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임기영 선수가 뭐 어떤 홀드나 세이브나 이런 개인 기록은 없었지만 네,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팀에서 지금 미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뽑힐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 이제 같고. 야구 흐름을 읽어가는 데서 네네.
야구 흐름을 읽어가는 데서 그런 데이터로 기록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개인의 능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왜 상황이 급변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대비해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결과 난 것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를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딱 임기영 선수가 그랬다는 거죠. 네. 그게 기록으로 딱 남겨있지는 않지만 이 스텝이나 모든 선수들 사이에서는 임기영 선배나 임기영 투수가 이런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주간 OPS 전체 1위였습니다. 예. 손성빈 선수의 그러니까 활약이 오프터 야구에서 손성빈 선수가 주전 선수냐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단연컨대 제가 단언하건대 주전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손성빈 선수가 이제는 홈런도 간간히 때려내면서 공격까지도 눈을 떠가고 있는 모습이요. 네. 롯데가 새로운 그 주전 포수를 새롭게 발굴해냈다. 이제는 포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워낙 네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또 성격까지 좋고 얼굴 모습까지도 밝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손성빈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손성빈의 롯데 주전 포수 원년이죠, 올해가. 네. 앞으로 뭐 10년 이상 안방을 책임질 수 있는 포수로 이제 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손성빈 선수를 보면서 네. 그 강민호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포항공고 졸업을 하고 롯데에 들어왔을 때 네. 그 생글생글한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 강민호 선수도 지금은 뭐 대스타가 되어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첫 해에 막 들어왔을 때는 나오면 맨 삼진만 먹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강민호 선수도. 근데 성격도 워낙 좋고 밝은 얼굴이고 해서 이제 꾸준히 경기를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의 강민호 선수가 됐는데 손성빈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디아즈, 서건창, 김도영, 심우준까지 내야는 저희가 4명을 다 똑같이 뽑았는데요. 디아즈 선수가 이제 뭐 장타 페이스도 좋아지고 있고, 네. 서건창 선수는 서건창 선수가 사실 버팀목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죠. 히어로즈가 또 연패도 있었습니다만 주말 위닝 시리즈를 챙길 수 있었고, 김도영 선수의 38호 홈런 어제 또 직접 보셨는데 이번 주에 40홈런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네. 지금 페이스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40홈런 치면 역대 최연소 기록이 세워지죠. 예. 하여튼 역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번 주에 40홈런을 만들어서 그 역사를 다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디아즈 선수는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팬분들이 지금도 디아즈 선수가 홈런을 20개 때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양이 안 차잖아요. 50개 홈런을 때렸던 선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디아즈 선수는 볼을 쪼갤듯이만 안 때리면 저는 더 좋은 정교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디아즈 선수가 때리는 욕심 부려가지고 투구를 그냥 쪼갤듯이 배트로 그냥 볼을 쪼갤듯이 때리다 보니까 힘들어가면서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빗 맞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헛스윙도 많아지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 점도 마저 안 한다고 한다면 디아즈 선수는 지금 페이스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가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지훈 선수가 처음 베스트 라인업에 뽑힌 것 같은데, 네,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지훈 선수가 캠프에 가 있을 때 공격이 좋아가지고 원래는 포수예요. 원래는 그렇죠. 포수 출신인데 공격이 좋아가지고 김경문 감독이 계속해서 그 연습 경기 할 때도 자익수로 계속 기용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공격을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AI에 가서 수비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렇다고 공격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공격이 강해도 그러다가 이제 퓨처스에다가 왔는데 와서 지금 공격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는 크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격에서 기대를 했던 만큼 하고 있는 거다. 대단한 어떤 파워를 그때도 캠프 때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그것이 꼽히는 시간인 것 아닌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좀 꾸준히 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팀 공격력에 앞으로 정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훈 선수. 최용훈 선수는 너무 많이 뽑혀서. 그럼요. 근데 송찬희 선수를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송찬희 선수는 침체되어 있는 LG 트윈스를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선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확실한 주전 선수가 아닌 백업 선수 역할을 했던 송찬희 선수가 올 시즌에는
꾸준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면서 그 어려웠던 LG 트윈스의 분위기를 지난주에 완전히 뒤바꿔는 선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논하기 전에 그런 LG 트윈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반기 때 제가 우광훈 선수, 투수 쪽에서 우광훈 선수를 언급해 네. 드렸는데요. 불펜진이 약간 헝클어져 있고 할 때 우광훈 선수가 출연을 해서 나머지 불펜들이 투수리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광훈 선수가 벌어줬듯이 후반 지난주에는 흐트러져 있는 팀 분위기를 이 송찬희 선수의 공격력에서 타격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평을 충분히 해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송찬희 선수는 지난주에는 LG 트윈스를 살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영 선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나머지 네. 선수들은 뭐 언급 안 해도 되니까요. 김원영 선수는 타격이 3할 넘게 치다가 지금 뭐 2할 중반 2할 6푼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김원영 선수가 경기를 꾸준히 나가지 못할 때는 이게 더 기복이 더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이 되고 하니까 경기를 꾸준히 나가면서 타격하는 요령이 점점 지금 향상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광주 경기 때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 기복을 줄이는 것과 상대 투수가 바뀌었을 때 볼 카운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예상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그래서 김원영 선수가 가끔 가다 보면 어이없게 그냥 소소 노킹 삼진 당하고 나가고 또 막 빠져나가는 볼에 그냥 자세도 못 갖추고 스윙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기 계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타격 잘하는 선수들은 다 자기가 참아내고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극복에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원영 선수는 이제 그 단계가 남아 있다. 이제 그 단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경기를 나오면서 본인의 센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순철 의원의 베스트 라인업을 쭉 봤고요. 제 라인업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박빈 선수는 어제도 뭐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고 제가 공교롭게 이제 중계 일정이 어떻게 겹치면서 박빈 선수 3경기 연속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근데 10승을 계속 잘 던지고도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는 뭐 개인 최고 구속도 찍었고 159.1km를 찍었습니다. 네. 160 조만간에 한번 던질 수 있을 지금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투수들에게 이제 그 3대 요소, 투구의 피칭의 3대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리듬, 밸런스, 비틈 동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비틈 동작은 착지에서 비틈 동작이니까 하기 전에 그러면 리듬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 착지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박빈 선수는 지금 최근에 어제도 투구하는 모습 봤을 때 159km에 던지는 것은 리듬 밸런스 착지에서 비틈 동작이 매우 강하게 자신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 단계인 리듬 밸런스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착지에서 비틈 동작을 가져갔을 때 그런 강한 힘을 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엄청 자신 있어 해요. 이게 또 볼 던지는 것이. 네. 각빈 선수에게 작년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들어왔으니 각빈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곧 160km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곽빈 선수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200 탈삼진 도전에 대해서는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좀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아시안 게임 가서 잡은 삼진이랑 가을 야구 가서 삼진 잡는 것까지 다 합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달성해서 꼭 금메달 따야 됩니다. 금메달도 꼭 따야 되고 근데 10승하면 머리 자를 거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끝나고 물어보니까 또 자를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선처럼 머리가 길어야 힘을 쓰는 모양이죠. 그럼 놔둬야죠, 그럼. 네. 그 점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머리 자를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준 선수인데 이제 NC 불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좀 젊은 투수들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 그래도 지난주 이용준 선수가 나온 경기를 다 깔끔하게 홀드로 장식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때 폼이 좋은 선수들을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이용준 뭐, 선수를 NG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용준 선수가 군 입대 전에는 선발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투구 폼이 이용준 선수는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면 힘이 금방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네. 투구 폼이 약간 힘에 의존해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투구수가 많은데 힘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런데 불펜에 가면 이게 빠른 볼과 체인지업이 구분이 잘 안 돼요, 타자들이. 그래서 이용준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스텝에서 이용준 선수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구수가 많아지고 하면 볼의 스피드에 차이가 있으면서 난타를 당하니 차라리 그냥 한 이닝을 확실하게 던지는 불펜 투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윤정 캐스터가 이게 선정을 했듯이
지난주에 이영주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불펜진에서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 가는 그런 필승 카드로 자리매김을 했었다는 거죠. 네, 이 모습을 이제 꾸준히 네, 그렇죠. 보여주면서 좀 확실한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조수행 선수 뽑았는데 조수행 선수가 지난주 타율이 5할이 넘었더라고요. 네, 조수행 선수가 사실은 그 본인도 왜 이렇게 안타가 많이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말할 네. 정도인데 타격에 이제 눈을 뜬 것 같아요. 조수행 선수가 사실은 네. 그동안은 뭐 주로 빠른 발만 많이 부각이 됐던 조수행 선수. 그러니까 도랑도 하고 했으니까요. 네네. 도랑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수빈 선수가 이제 부진하고 이러면서 조수행 선수가 주전자를 차지하는데 아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만 지금처럼 조금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 네. 주전을 못 차지할 뭐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조수행 선수는 사실 그 전에 많은 뭐 지도자들이 한 2할 8푼만 쳐도 충분히 주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선수다. 수비도 좋고 하니까. 근데 지금 뭐 올해는 이제 커리어 최고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수행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간 베스트 라인업을 쭉 만나봤고요. 이제 주간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 야구 명예 전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지금 부산 기장군에 이 야구 명예 전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정위원회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분들이 합류를 했고요. 정말 오랜 시간 야구 현장을 취재해온 홍윤표 기자가 위원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또 오프드 야구에 출연했던 이재국 위원도 나와 있고, 예. 미국도 그 명예전당을 선정을 할 때 기자들이 뭐 경력이 또 그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예. 선수들이 미국 야구 기자 협회에 이제 그 몇 년 이상의 현장 취재 경력을 갖춰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처음 출범하는 단계인 만큼 이제 한국 야구의 좀 역사를 함께 정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야구 역사 120년 역사를 총망라하는 이제 한국 야구 명예 전당이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도 이제 40년이 넘었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미국은 이미 1936년에 그리고 일본도 1959년에 명예 전당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이제 사실. 50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설립하는 것이 딱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야구 명예전당을 보면 1905년 그 선교사인 질레트라는 분이 선교사분이 예.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해서 명예전당에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이제 질레트 선교사는 당연히 한국 야구의 시작을 만들어준 네네. 분이기 때문에 뭐 이 한국 야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그 전 뭐 해방 전후 그리고 뭐 실업야구 시절 뭐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까지 쭉 망라하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예. 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제일 좋은 타격을 하면 이영민이라는 선배 그 이영민 타격상. 이영민 타격상을 예. 주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상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분 그 역사의 그 야구의 발전에 어떤 공로가 있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프로야구를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저분들이 이제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 세대 분들의 야구하는 모습을 이제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업 야구를 하는 부분까지는 봤습니다만 뭐 그 전 세대들은 못 봤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82년도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쭉 한다 그 있는 분들을 은퇴한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여러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 명예전당이 만들어지면 딱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네 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네.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영일 사무총장인데요. 대한야구협회에서 오랫동안 그때는 사무국장인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KBO 사무총장으로 80일에 출발을 해서 총재 대행까지 하시다가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요. 네네. 그분이 프로야구가 이제는 탄생이 돼야 된다. 이제는 프로야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82년도에 그 프로야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81년에 그 작업을 시작을 해서 82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영일 사무총장이 산파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프로야구가 탄생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분도 아마 그 야구 명예전당에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같고요. 이때 우리 그 야구 박물관도 이제 그 명예전당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용일 사무총장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잘 보관을 하셔서 다 네. 기증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그 박물관이 생기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프로야구가 만들어졌는지 자료를 이렇게 쫙 또 아마 보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저 위에 세대 이제 제 밑세대는 아마 이용일 사무총장인데도 모르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네네. 선수들은. 그런데 이제 저보다 한 10년, 한 20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 이용일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로 들어가면은 네. 첫 번째는 최동원 선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동원 선수는 그러니까 최동원과 선동열은 아마추어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80년대 그것을 끝마치고 바로 한 해 쉬었다가 프로야구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추어에서 올린 업적 또 프로에 들어와서 최동원 선배가 롯데를 우승을 시키면서 뭐 코리안 시리즈에서 뭐 선발로 2승, 불펜으로 2승, 뭐 1패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누구도 넘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게 최동원 선배이기 때문에 네. 최동원 선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선동열이라는 선수는 역시 80년대가 접어드는 90년대 일본을 가기 전까지 한국 야구에 끼친 역할이 또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위적으로 또 82년도 세계야구 때 우승도 시키면서 프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역시 한국 야구에 끼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선동열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타자에서는 역시 이승엽이라는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홈런을 한국 야구에서 가장 많이 때리고 또 일본에 가고도 활약을 하면서 프로야구에 끼친 어떤 또 이 프로야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었던 역할들을 지금 현재 신세대에서는 이승엽 선수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모든 나머지 선수들이 열거하면 많고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뭐 이 사람 안 들어가고 저 사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선수 세 사람만 이 선수들은 바로 그냥 최초 헌액 전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 그냥 뭐 의의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명예전당이 생기고 최초 헌액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분들이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선동열, 최동원, 이승엽 세 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세 명의 선수들과 이제 이용일 사무총장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그 전에 활약했던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이 선정위원회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이순철 의원도 너무 충분히 많습니다. 이순철 너무 의원도 많아가지고. 충분히 이순철 의원도 충분히 예. 저는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이제 각 팀이 다 이제 네. 응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네네. 각 팀의 팬분들이 있고 또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각 팀에 다 있어요. 뭐 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하면 오늘 저녁 이 녹화 시간 다 끝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선정위원회 또 야구 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이분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를 그렇죠. 하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언젠가 우리 정우영 선배도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야죠. 미국의 빈스 컬리라는 그렇죠. 그런 예. 좋은 미국은 다 그런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아니었어도 야구에 기여한 많은 분들이 또 명예전당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찾잖아요. 그러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언급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야구가 태동될 때 어떤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네. 그분하고 나머지 이제 세 선수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가장 가까운 그런 선수를 세 사람을 제가 이제 막 언급해 드렸던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도 좋으신 분들, 들어가실 분들 엄청 많죠. 그럼요. 네. 벌써 이제 45년, 이제 50년을 향해서 가는데 왜 없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정우영, 이순철 두 분이 함께 손잡고 명예전당 입회하실 때 옆에서 정우영 캐스터에 그럼 욕하는 거예요. 저하고 손잡고 들어가려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열심히 옆에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더야 픽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대진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주중에는 두산과 KT가 맞붙는데요. 내일부터 화수목 저희 또 SBS 스포츠에서 중계를 보내드립니다. 갈 길 바쁜 5위 두산과 또 1위 자리 지켜야 하는 KT죠. 네. 뭐 이 경기,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순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팀들이 맞대결을 펼치면요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그들의 순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중 경기는 이 두 경기가 가장
관심 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이 두 팀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수인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팬분들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 진짜 빅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죠. 대구에서 KT와 삼성이 맞붙습니다. 네. 자, 이거 진짜 이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시리즈가 됐어요. 그럼요. 네.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이 두 팀은 빨리 경기를 다 치러야 돼요. 16차전을. 안 그러면 서로 누가 선회가 돼. 이 한 경기 이제 사료를 파는 걷고 있는데 다 치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정을 봐야죠. 네. 이 주말 시리즈가 이제 12, 13, 14차전이고 그러면 이제 맞대결 2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14일 전에 잔여 경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하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잔여 경기 일정을 내일 아마 KBO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하겠죠. KBO도 뭐 지금의 순위 상황과 고려를 해서 지금 아마 머리 아프게 짜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내일 발표되는 일정을 저희도 그러니까 상위권 특히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을 그 9월 14일 전에 좀 스케줄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보다는 5위 상위권에 있는 그런 팀들이 훨씬 더 지금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쫓아가는 6위권에 있는 세 팀도 언제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급한 쪽은 지금 이 1위부터 5위까지 들어와 있는 팀에서 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바라지 않는 변수잖아요. 네. 이게 아시안 게임에 차출돼 나가는 것은. 근데 그렇다고 국가대회에서 가는 건데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9월 14일 안에 최대한 이 말대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펼치고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기대되는 옵더야 픽까지 만나봤습니다. 옵더야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